안녕하세요. 명상 마음 챙김 6번째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념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지난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특화된 감정들을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강한 흥분의 정도, 약한 흥분의 정도로 세분화된 감정 어휘들을 한번 익혀봤어요. 저번 시간에는 미션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자신이 어떤 감정을 수시로 느끼는지를 관찰해 오는 거였는데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주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수시로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종이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정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대체 그럼 이런 감정 어휘는 왜 익혀야 될까요? 이건 감정에 대한 섬세함을 높이고 그 감정에 대한 신체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여러 스승님들과 단체, 매체에서 익힌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일부 제 나름대로 개발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감정과 연계된 감각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게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고요하게, 마치 밖에서 나를 유체 이탈한 것처럼, 나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관찰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써본 방법인데,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종이에 적고 그림을 그려서 내 신체 부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그려내면은 이게 객관화가 되어서 감정 관찰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갑자기 거대한 우울감이 저를 덮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그냥 뚝뚝뚝뚝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거대한 우울감이 저를 찾아올 때 그 우울감 속에 짓눌려 있는 와중에서도 제가 종이와 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신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객관화가 되고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똑같은 거대한 우울감이 찾아와도 똑같은 패턴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느낌이 와도 신체 어느 부위에서 어떤 감각을 느낄지가 이제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각에 익숙해지니까 우울감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와칭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김상우 저자님께서 소개하는 거울 명상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푸른아빠 최희수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개발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분노를 느낄 때 그거를 안전한 환경, 그러니까 남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을 환경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물체를 팡팡팡팡팡팡 두들기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써봤어요. 저는 이제 딱딱하고 긴 물건, 그런 막대기 같은 걸로 쿠션을 막 때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한이 맺혔던 거,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왜 엄마는 나를 필요 이상으로 처벌을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수치심을 주는지, 그런 거를 막 토해내면서 막 방석을 팡팡팡팡 때렸는데 그때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감정 처리법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제가 빨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말씀드릴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자세히 한 개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감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한번 나눠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면 아이, 즉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로부터 묵은 감정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내면 아이 중 하나는 깊은 수치심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제시한 감정 중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아주 낮은 에너지의 감정이에요. 차라리 만약에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게 더 수치심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수치심은 낮은 의식 수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과 비교를 많이 당하고 동생 좀 제발 닮아봐라. 넌 왜 이렇게 언니가 돼가지고 한심하냐. 이런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듣고 자란 게 저는 정말 제 평생의 한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수치스러운 감정이 저의 내면 아이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제 인생에서 나타났어요. 각각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른 환경에서요. 또 하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신념이 그에 맞는 현실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유학을 오고 나서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영어로는 automatic thoughts, 즉 내가 일부러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 당연하게 내 의식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마냥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저절로 정말로 드는 순식간에 그렇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념을 그냥 마음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건강, 재정, 인간관계, 운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신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들어드린 예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신념도 있고 제 주변 사람의 신념을 관찰한 것도 있어요. 좀 더 생생하게 와닿도록 실제 사례만을 쏙쏙 뽑아봤어요. 제가 괄호 속에 내면의 환경 설정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핸드폰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 메뉴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서도 이런 환경 설정 메뉴가 있어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곰플레이어의 환경 설정을 예로 들어봤어요. 이 비유는 제가 만든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의 발생에는 또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도 신념이랑 비슷한 건데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신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곰플레이어의 환경 설정 메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보이죠? 일반, 재생, 자막, 영상, 소리, 필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탭마다 그에 해당하는 환경 설정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거를 우리 내면에 대입시켜 볼까요? 왼쪽 카테고리에 있는 일반, 재생, 자막 이런 큼지막한 카테고리를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운 이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영역으로 대입시켜보죠. 그 영역별로 다양한 신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한번 건강 탭에 있는 신념부터 살펴볼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난 원래 몸이 허약하고 잘 아파. 난 소화가 잘 안 돼. 난 맨날 몸이 피곤해. 어떤 사람은 물건이 떨어지면 꼭 신체 어느 특정 부위에 떨어진다고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옆에 보시면 네모 체크 박스가 있어요. 저렇게 난 몸이 원래 허약해. 물건이 떨어지면 꼭 왼쪽 발가락을 찍더라. 라는 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설정을 한 사람은 그런 현실이 그 사람한테 더 끌어당겨져서 나타나겠죠. 물론 그 체크박스를 지울지 표시된 채로 남길지도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어라, 신체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아픈 데가 바로 낫진 않을 텐데. 어라, 난 분명히 내 몸이 먼저 아팠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은 거고, 다 내가 그렇게 믿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신념이라니?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믿는 부분이 더 강하게 현실로 끌어당겨져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믿는 신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난 원래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부분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일단 명상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실게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위파스나 명상을 합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바닥에 계신 분은 가부좌를 해주시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양발을 가지런히 바닥에 온전히 붙여주시고, 척추를 곧게 펴서 등받이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껴보세요.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내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느낌, 내쉴 때 공기가 코 속을 나가는 느낌, 들이쉬다가 내쉴 때 잠깐 호흡이 멈춰지는 그런 느낌, 내쉬었다가 들이쉴 때 잠깐 호흡이 멈춰지는 느낌 등 이런 호흡에 집중을 해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은 상태로 가이드를 드릴 때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눈, 코, 입, 치아, 잇몸, 머리 전체, 목, 폐, 명치, 간, 위장, 신장, 허리, 골반, 무릎, 발목, 발톱, 모든 부위가 다 건강한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가요? 아니면 천근만근 무거워서 커피가 없으면 깨어나지가 않나요?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진 않나요? 충치가 잘 생기나요? 각각의 관절은 또 어떤가요? 손목, 목, 허리, 무릎, 발목의 관절은 전부 다 괜찮은가요? 아니면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신경 쓰여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나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난 원래 이래, 나는 뭐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봅니다. 네, 잘 적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재정, 인간관계, 운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